제 기술은 그냥 인류 전체의 문명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굉장히 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기술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제 거를 이렇게 도용을 하거나 도둑질하고 쓰지 않는 이상은 이 기술을 확보를 못하면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다 파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분명한 그 과학적인 업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의학적인 것도 그렇죠. 전 세계 의학적인 부분은 제가 특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연구한 부분인데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드라이기로 간단히 피부병을 뭐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이렇게 열이 약하다는 이런 거기서 처음에는 전두 인두기로 제가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공통점을 찾아보다가 이것을 공통적으로 좀 소멸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열을 찾았습니다. 집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렇게 드라이기를 처음에 이게 가정용 드라이기가 좀 약해서 전문가용 드라이기를 사가지고 여러 번 열을 가해서 제가 하는 식으로 해서 피부병을 다 해결을 저도 한 상태고요. 피부병이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도수 치료에 대해서 허리가 아프거나 목 그다음에 이렇게 무릎 아프거나 팔꿈치 아프거나 이렇게 어깨가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내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에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한낙스하고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 그다음에 화산화수소의 결합으로서 기존의 알코올을 대신하는 모든 살균제를 광범위 살균제를 찾았고 알코올은 이게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쓰더라도 1급 발암물질입니다. 바닥에 막 뿌리고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고 70% 정도 언저리에서 이렇게 살균이 이루어지는데 뿌리자마자 곧바로 그릇이 날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살균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프로테지가 들려져도 살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광범위 살균제로서 적용이 가능하고 곰팡이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셋 다 해결하는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완선이 좀 있었어요. 무좀 같은 거로 발에 무좀은 그냥 사과시초를 스프레이통에 이런데 담아가지고 계속 원액을 담아서 계속 반복해서 뿌림으로써 곰팡이를 녹이자라고 생각을 각질형이 있었기 때문에 다 녹아치더라고. 발이 깨끗해져서 그 다음부터 한 6년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완선 부분은 산타곤이 안 쓰는 부분은 해결이 안 되다가 드라이기로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쪽에 침투할 수 있는 약물을 찾다가 집에서 이렇게 딱 하기도 그렇고 현대의학도 지금 뚜렷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뭐 무좀약을 완선약을 갖다가 계속 광고할 리가 없겠죠. 완치가 되면 근절이 되면 없어졌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닌 거 보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피부병도 병원에 잘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치료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유한낙수, 베이킹소다, 유한낙수가 한 70% 이상 들어가고 베이킹소다가 한 나머지 20% 들어가고 10% 베이킹소다 과산화수소가 마산소 20%보다 베이킹소다 한 10% 정도 들어가는 비율로 거의 대부분. 프로테인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만드는 회사를 따라서. 이게 광범위하게 모든 살균이 다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들어가 바닥에 뿌려도 이상이 없고요. 인체에도 전혀 이상이 없고 피부병 같은데 했는데 다 피부병도 웬만한 피부병도 다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획기적인 그렇게 완산 부분도 해결이 안 됐었는데 한 20일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바르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완전히 없어져. 그 후에 이제 한 2년 2년 한 반 정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피부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무좀균을 소멸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그 피부암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가장 인체에 있어서 민감한 항문 부분에도 살균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뛰어난 것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유한낙수 뚜러퐁을 통해서 세제로서 처음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50, 50 아니면 유한낙수 60 이렇게 뚜러퐁이 40 이렇게 했는데 줄눈에다가 딱 붓으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하얘지는 거예요. 새 것처럼. 그래서 놀랐습니다. 세정이 계단 청소도 했는데 계단이 막 반짝반짝 깨끗하고 그래서 야 이거 놀랍다. 그래서 한번 씻어보자. 그래서 몸에다가 희석을 좀 대신 희석을 안 하면 이게 피부가 녹으니까 물에다가 이만한 조금 넣고 그냥 물에 왕창 희석을 하는 식으로 갔더니 유한낙수 한 70, 30, 뚜러퐁 30 혹시 모르니까 피부에도 이상이 없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피부병이 살균이 되더라고 이것도. 그다음에 피부가 좀 뭐랄까 주름이 없어진다고 하는 약 젊어진다고 하는 전체가 피부가 밝은 톤으로 하나 톤으로 바뀌어서 이것을 화장품 원료라도 써도 전혀 문제가 없고 희석만 많이 시킨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래 이제 화장품용으로 나온 건 아닌데 별다른 뭐 피부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씻지 한 얼굴 같은 데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씻고 비누로 먼저 씻고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딱 씻고 희석된 거겠죠. 이 정도 들어가면 큰 대야로 희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좀 위험해요. 너무 이게 필링제이기 때문에 녹여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발라 2번 정도 씻어주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주름이 없어지고 깨끗해졌어요. 밝은 톤으로. 저는 되게 화장품 원료를 써도 이 두 가지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지금 또 다른 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혹시 저에게 이제 의뢰가 오면 거의 대부분 현대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암까지도 치료가 됩니다. 왜 그러면 원리가 암도 하나의 바이러스라고 저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열을 통해서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살균만 하면은 이상 없이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미국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거의 대부분 이게 질병,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들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좀 찾고 있는데 뭘 찾고 있어요. 또 하나의 치료제로서 중요한 게 있는데 현대의학의 거의 대부분을 다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치료돼. 사고나 갖고 뭐 수술하지 않는 이상 이걸로 아마 거의 대부분 치료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방법으로. 또 식품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제가 계속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한약재 그러니까 약초로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게 지혈제가 되면서 피부 살균제가 되면서 안에가 들어가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고 어떤 저도 10인치량 계약 이렇게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로 나중에 치료를 했습니다. 계속 반복돼 가지고 조리대 45%, 어성토 10%, 삼백주 10%, 건보배추 5%, 비단풀 5%, 예등나무 5%, 소르장이 5%, 구절초 5%, 인동초 5%, 사과나무 그다음에 쌀이나무 55% 이렇게 보통 기본으로 들어가서 끓여서 하고요.
이걸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더 강화시키는 버전으로는 격고마리 5%, 부천소 5%이 정도 들어갑니다. 프로테이즈는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고, 끓여서 안에 뇌출혈을 제가 해결했습니다. 십이지장 기화, 그러니까 내장 부분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뇌에 출혈이 일어나는 것도 이걸로 간단하게 이렇게 지혈 멈추고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다고 얘기를. 크론병에도 치료하거나 가족암에도 강력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암도 가서 즉시 살균합니다. 간이 버전으로는 조리대 55%, 어성초 10%, 삼백초 10%, 곰보버 70%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단풀 5%, 소르중 5%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들어갑니다. 프로테이즈는 그냥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간이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한 몇 가지 빼가지고 딱 그걸 구성한다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허 다 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뭐 조금만 뭐 다른 거 좀 첨가를 시킨다든지 다른 거 뺀다든지 이래갖고 만들 수 있으면 이게 되게 황당한 거거든요. 이게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이게 그 안에 지혈제 목표로 막 만들었고 재생, 그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 왜냐하면 십이지장 개양의 원인이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확실히 만들었는데 바이러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세균의 경우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했습니다. 세균의 왜 그냥 충치균 같은 것도 안에 들어 입에서 출혈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항문에서 치질 같은 것들도 출혈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세균 중에서는 출혈을 일으키는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살균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다가 세균과 바이러스가 둘 다 살균하는 방법으로 해서 광범위 살균제를 통해서 하자라고 해서 이런 약초도 엄청 많이 버렸어요. 약초도 엄청 많이 버렸고 연구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 일어날 때는 당근하고 생밤, 감가루를 섞어가지고 이거를 포로 팔아도 됩니다. 이게 센 걸로 그냥 드셔도 되는데 평상시 이게 좀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독약으로는 녹두하고 진원이콩 생밤을 해독약으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가루 형태로 해서 술 해독약과 모든 해독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방법에 따른 제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율무하고 포도하고 번데기가루, 소고기가루, 뽕잎 또는 오디가루, 사과가루를 합하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는 피부 치료제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번데기가루하고 소고기가루 빨고 율무, 포도, 뽕잎 가루 또는 오디가루를 섞어 사과가루를 섞어줘도 역시 간이 버전으로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변비 치료제로서 매실청 가루하고 매실청하고 생강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추,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 사과가루를 섞어준 게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를 빼가지고 매실청가루, 생강청가루, 뭐 사과가루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매실청가루, 생강가루, 부추가루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무화과 열매 가루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간이 버전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제 방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하고 양파, 그 다음에 생강청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치매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생방까지도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로서 노인들 근력이 없을 때 근력 치료제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치료가 되고 살균이 되면서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리대 가루나 조리대 가루 아니 그다음 커피 가루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 부분의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중에 몇 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딱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하시면 저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치료센터를 또 하나의 한약과 의학, 양의학을 벗어난 또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서 제3의 의학으로서 이거를 도입을 해서 치료하면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거의 대부분 간단히 치료되고 집에서 그냥 간단히 약국에서 약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먹으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우한폐렴 치료제로서 각종 코로나 모든 바이러스, 세균, 살균제, 광범위 살균제로서 식품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토마토 케찹 50% 들어가고요. 깔라만시 원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펩시콜라도 그런 것도 들어가고 시중에 파는 게 들어갑니다. 펩시콜라 아니더라도 콜라 종류는 됩니다. 다만 코카콜라는 조금 문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강청을 들어가 매실청을 많이 들어가 매실청이 들어가고 매실청 원액으로 시중에 나오는 희석된 거를 사용했더니 좀 약해서 매실청 원액으로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100% 원액으로 만든 거. 그래서 그 원액 그게 낫더라고요. 훨씬 더 살균 효과가 좋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매실 자체를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청의 형태가 아니고 그냥 매실 차의 형태로 나온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섞어줬더니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초고추장의 경우에는 제가 유자청을 섞어서 마늘 잠풍 넣고 고추장 넣고 간장 넣고 꿀을 넣고 꿀 아니면 설탕 들어가야 되겠죠. 유자청을 넣고 유자청을 또 잔뜩 넣으니까 또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해가지고 건조시켜서 분말로 파시거나 액상으로 파셔서 광범위 살균 치료, 암까지도 치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유한폐렴 써보십시오. 다 치료가 되니까. 저는 이거 약을 먹고 있지 않아요. 엉터리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의학 부분에 있어서 도수 치료도 이렇게 페이스북 박경국을 치셔서 그래서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그렇죠 도수 치료와 여러 가지 무술에 대한 치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페이스북 박경국 치면 미술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제가 하기 때문에 음악 부분도 이렇게 유튜브 박형국을 치시면 파란 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려나 믿습니다. 과학기술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자료가. 그래서 하나하나 다 굉장히 인류 역사상 값어치 있는 그런 의학과 값어치 있는 과학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유선과 무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선은 이제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하나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자 하는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이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통해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즈 틀린 틀린 게 있으면 하나 합해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구리선을 서로 굵기가 틀리게 현저하게 틀리게 만들어 왔다 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운동력이 강한 거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움직이면 모터에다가도 똑같이 구리선이 굵기가 틀린 것을 구리선으로 배치해 놓으면 똑같은 방식이라도 이 방식으로 하면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지는 여기서 인위적으로 강력한 구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2개에서부터 3개, 4개, 5개, 10개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00개도 할 수 있고 1000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산업별로 군사적으로 쓰는 거는 전기가 많이 드니까 굵기를 틀리게 하거나 대중소 이렇게 해서 하더 사이즈를 뭐 10가지로 사이즈를 틀리게 하든지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술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하나의 선에서 분기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모터에 들어가는 구동하는 부분은 좀 두텁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두텁게 들어가서 전기선 자체를 콘덴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구동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안정적으로 이런 기술. 하나의 전선에서 2개나 3개 이렇게 분기를 해서 다시 굵은 줄이선으로 하나를 합해주는 것. 모터에 들어갈 때 이런 부분도 전선 자체를 콘덴서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제 반도체에 쓸 수가 있어요. 반도체나 기판 부분에 이런 기술이 쓰일 수 있고요. 산업상의 모든 것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또는 어떤 자동차다 그러면 하나의 전기선에서 그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동작을 할 때 1단계에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1단계에서부터 전류 양을 전선의 두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조명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들어간 본선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적은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 자체를 얇게 씁니다. 거기서 이제 착안을 했는데 그냥 변속기 없애버리자. 자동차, 로봇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기기와 공작기기에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획기적인 발견인데 전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작동을 하면 된다. 변속기 없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는 뭐그 수소다. 그러면 수소로 이렇게 수소를 태워서 움직인다. 휘발유를 태워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 노즐을 연료 노즐을 조절해가지고 변속기 없이 그냥 이거를 연료양을 뭐 적게 선풍기도 적은 양을 전기를 하면 적게 돌아간다. 그죠? 선풍기도 지금 기호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모터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류량을 통제를 하면 적게 돌아가겠죠. 그다음 연료양을 뭐 태우는 방식이다 그러면 연소 방식. 연료양을 적게 나는데 강하게 태워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수소로 직접 태워서 가든 휘발유로 태워서 가든 아니면 전기로 공급을 하든 양을 갖다가 전기는 양을 준선의 두께를 통해서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다. 속도를 후진 구조는 제 방식의 슈퍼 다이오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무전 구조가 되는데 서로 굵기를 틀린 것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에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해서 슈퍼 다이오드를 만들고 그래서 전기를 끊었다가 열어줬다 이렇게 이어줬다 하면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이런 금속 부분으로 금속 배터리에서 나온 건데 이런 부분은 식으로 이렇게 슈퍼 다이오드. 그다음에 콘덴서는 이거 자체가 이제 콘덴서 부분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후진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뭐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도 이렇게 전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회전 해주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뭐 수소 같은 거나 이렇게 휘발유나 이런 부분들, 휘발유 경유나 뭐 이런 종류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렇죠. 그냥 연료 노즐을 통해서 양을 조절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통제를 해서 하겠죠. 뭐 가스 같은 경우는 중앙 통제 장치로 이렇게 해서 한 군데서 틀리게 노즐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낼 때 속도를 각도 변속기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반도체 부분은 반도체나 기판 부분에 들어갈 때는 그렇죠. 그 크기만 작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금속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속 배터리를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것을 이렇게 두께가 틀린 거죠. 이것을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이렇게 두께가 판으로 이렇게 다 구성을 했을 때 층층이 이렇게 틀린 만들어 그 안에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이 금속판 자체를 소재로 만들어 버리면 입자 알갱이로 대중소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전류가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지금 모든 만물은 평균항상 원리를 따라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유선 안에서도 파동을 만들듯이 파동적인 전기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고 이것을 절연 팩으로 해서 팩을 해놓으면 이것이 금속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콘덴서가 되면서 금속 배터리가 아주 미니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크기는 뭐 다양하게 쭉 서로 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구리도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겠죠. 연결해가지고 수백 개로 만들어 수십 개, 수백 개, 몇 개 형태로 만들어서 전원 공급기로 현대 산업계에서 있어서 이게 가장 그렇죠. 발열 문제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류를 공급해 주는 전류 확장기, 중폭기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 A사 레이더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미니 형태로 이것을 콘덴서로 구현할 수도 있고 뭐 반도체에서도 아주 나노 크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나노 크기로. 그러니까 아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대체를 하고 지금 한전에서 뭐 한전 같은 데서 전봇대를 아마 대체해서 이걸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하에 이제 묻을 때 그래서 뭐 물만 잘 닿지 않게끔만 이렇게 하시면 지하니까 그런데 이걸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다라는 것을 통상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도체로 들어가게 될 때는 반도체 이제 구리방막을 입혀가지고 입자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하거나 그 입자 크기를 10단계로 할 수도 있고 회사 마음이거든요. 이게 전기선이 돼가지고 회로를 그리지 않고 입자 도포를 방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한 웨이퍼에서 완전히 엄청나게 작은 크기로 나노 크기로도 그냥 반도체가 나온다는 거거든.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곤충 로봇이라든지 나노 로봇 만들 때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기술과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회로를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광섬유 같은 것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신호가 왔다 갔다 파동적인 신호가 이루어진다. 또는 그것을 아예 광섬유 판으로 만들었을 때, 또는 그래서 입자를 도포하는 식으로 구리방망 반도체 구리방망처럼 이렇게 입자가 대중소라고 합시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거기서 신호가 그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안정적인 형태로 만약에 구리방막의 형태로 안정에 저장을 하고 싶다. 입자 굵기가 동일한 것을 사용하시고 꺼내서는 연결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선이 되든 그러면 거기서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으면 그것이 이제 저장 형태가 되고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공급기가 됩니다. 전원 공급기가 되는데 그냥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전원 공급기를 해놓으면 그 안에서 전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콘덴서가 됩니다. 약간 콘덴서인데 파동적으로 강하게 전기를 흐르게 하고 싶다. 그럼 대중소를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안정적인 동일한 입자 굵기와 불규칙한 입자 굵기, 대중소라고 했을 때 크기가 대중소라는 거죠. 굵기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파동적이면서 안정적인 전기 저장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전기 저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신호 저장, 신호를 저장하는 그런 그런 기술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광섬유도 마찬가지. 입자를 똑같게 굵기를 똑같은 걸 해놔가지고 서로 연결되는 신호선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가 광저장이 되는 거죠. 광저장으로 형태로 들어갈 수 있고 섬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광섬유판으로 그냥 만들어서 이게 발열이 없으니까 적층을 계속 하셔도 차세대 저장 매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아무리 작게 만들든 크게 만들든 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처럼 굵기가 틀리게 만들었다. 이쪽은 대중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더 작게 만들고 2개나 3개 정도 만들었다고 합시다. 뭐 건너뛰어 가지고 이렇게 그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다. 그러면 전기가 무선 전송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됩니다. 광섬유도 똑같이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놓고 사이즈를 좀 틀리게 밑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신호가 흐르게 만들면서도 좀 떨어뜨려 놓으면 무선적인 전기 신호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나 기판에서 제 방식대로 전기선을 가지고 두껍게 만들어서 콘덴서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했죠.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난 점을 찍어내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까? 회로 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제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전기가 축적되어서 중간에 막 전봇대 있는 거죠.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아주 좀 그렇죠. 길이를 약간 길이를 틀리게 해서 굵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2개나 3개로 분기해서 하나로 다시 합해줄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거기서 파생되면 또 거기서 또 가지쳐가지고 밑으로 2개나 3개 분기되었던 것을 다시 또 2개로 밑으로 서버 구조로 3개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줘. 이런 게 이게 일종의 그 전기선을 가지고 콘덴서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기술 구조라고. 저거는 전 세계 없어요. 세계도 저밖에. 그리고 중간에 뭐 제 금속 배터리처럼 이렇게 서로 입자 굵기로도 제가 금속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입자 굵기로도 금속 배터리 겸 콘덴서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입자 굵기로도 슈퍼 다이오드가 만들 수 있다고. 뭐 슈퍼 다이오드는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은 것으로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슈퍼 다이오드가 되고 끊었다가 연결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되고 모양은 또 틀릴 수 있어요. 금속을 통한 슈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콘덴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속 소재 자체를 이제 그다음에 뭐 그 광섬유에서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 기술에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기술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발열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적층 문제를 했을 때 보면 여기 상류층에서 물이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계단식으로 충충충충 이거는 물이 흐르는 관입니다. 충충충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반도체 기술 그렇죠.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반도체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로 딱 하나의 점을 만들어 갖고 콘덴서 형태로 만드는 거. 여기서 다시 전기선을 구리. 이것이 이제 구리회 반도체 회로와 기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여기서 두 개로 분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력을 중폭시켜서 하는 전봇대 역할을 가운데 하나 주는 거죠. 작은 구조지만 기판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네네. 구리 반도체에서 사용했던 기판 부분에 사용했던 모든 기판에 이런 기술이 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술은 모든 산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어떤 기업도 그렇죠. 그다음에 차세대 기술을 구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로봇에도 들어가게 되고 뭐 안 들어간 데는 없어요 일단. 그다음에 하나의 그 드론 구조, 드론이다 비행체다 그러면은 그렇죠. 안에다 그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공기 홍지를 공급 장치인데 그걸 없애버리고 너무 부피가 크고 무거우니까 없애버리고 제 방식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갖고 있는 이런 방식. 이것이 일체형일 수도 있고 일체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개에서 세 개, 10개 마음대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특유의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의 구리선으로 감아주면은 강력한 파동이 구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를 회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압축 공기를 빨아들이고 압축 공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압축 공기는 이제 비행체 전면이나 또는 비행체 아래에서 수직 이착용이 사용될 수 있고 추진 구조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길이를 틀리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며 굵기로 구경을 바람 내뿜는 구경을 통해서 구멍이겠죠. 구경을 틀리게 해서 회전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압축 공기를 형성해서 비행체를 마찰력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뒤로 추진 구조로 사용하게 됩니다. 추진 구조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서로 압축 공기에 내뿜는 구경을 대중소라고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제평균 여론을 따라 그것도 서로 연결해서 회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 강력한 구동이나 이런 것들이 기체를 보호하거나 수직 이착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멍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수직 이착륙에서는 밑에를 강하게 내뿜고 직각금 상다리처럼 나머지는 구멍을 자잘한 것을 내뿜으면 그렇게 된 그걸 연탄 구멍처럼 그렇게 수직 이착륙이 되거나 옆으로 이렇게 쏴주면은 그래서 비행체를 위로 비행체 무게가 밑에 브레이크 현상을 일으키니까요. 뭐 바다에 쓰든 공중에 쓰든 딱 브레이크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그래서 양력과 추진력을 만드는 사선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비행체를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각도를 조절해서 위아래로 또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방향타로서 비행 조정 기술로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소 구조를 비행체다, 드론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연소 구조를 지금은 블레이드가 없어지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태워서 가는 이런 개념. 수소와 산소를 공급해주기만 하면은 태워주고 거기다 압축 공기가 필요하면 압축 공기를 통해서 마저 블레이드처럼 공기를 공급해줘서 태워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토치 있죠, 시중에 나온 토치. 그래서 부탄가스 통에 이렇게 그냥 연소하듯이. 그럼 이게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수소하고 산소를 이렇게 태웠을 때 그것이 강력하기만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단순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때 산소의 비율을 굉장히 높여주면 강력한 기술이 나오는 거죠. 강력한 폭발력. 그러다 공기양을 좀 블레이드 통하지 않고 압축 공기를 내뿜는 만들어낸 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통해서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 공기를 그 연소실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기술은 제 기술이다. 그래서 앞뒤 제 기술의 이제 특징은 앞에 전후 위아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연소실을 둘 수 있다. 그래서 불꽃이 점화해서 그 열이 추진하게 하는가 아니면 블레이드가 추진하게 하는가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두 개에서부터 한 개에서부터 두 개, 세 개, 네 개, 10개, 수십 개, 뭐 항공망 같은 큰 거는 뭐 수십 개, 수백 개도 될 수 자유자재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블레이드가 없으니까. 블레이드가 자동차에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연료양을 통제해서 이렇게 전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불필요한 그런 구조를 없애버림으로써 비행체가 가벼워지고 비행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그것도 역시 이렇게 연소 방식으로도 하면
그것도 역시 이게 비행체 비행체 무게가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사선도 띄워주면 양력 위로 올려주는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각도를 뒤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아래 위로 그걸로 이제 비행기를 조정 기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한쪽 방향에서는 회전체의 속도를 연소에서 연료량을 적게 투입하면 그래서 이쪽은 절 타고 그럼 그걸로 이제 한쪽은 연료를 많이 주고 한쪽은 좌우로 움직일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연소 방식도 밑으로 기울이면 되거든요. 분사하는 것. 분사하는 것을 기울이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도 아래 위로 올라가거나 좌우로 가거나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비행체의 조정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연소기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4개씩 달려 있다고 하는 비행체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가고자 하는 데는 연소를 보다 많이 해주고 가고자 하는 데는 이렇게 이쪽으로 좌우로 움직이려고 할 때 연소 방식으로 힘을 갖다가 쭉 그러니까 힘을 인체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에 힘을 많이 주고 왼쪽으로 하시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많이 힘을 준다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꾸 프로펠러 방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제 방식이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회전 날개가 있는 프로펠러가 있는 이런 구조는 서로 대중소, 서로 크기가 사이즈가 틀리게 해서 인위적으로 회전 현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많이 둘 수도 있어요. 숫자를 많이 위에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매립형으로 들어가서 수직이 청룡에 사용할 수도 있고 밑에 사선 구조로 내 가지고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띄어올려주고 미끄러지지 가게 하는 기술이에요. 회전제 그걸로 잠수함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십 개 옆에다가 양쪽으로 수십 개를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런 회전축을 여러 개 프로펠러라든가 수십 개를 뒤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고 전후 그다음 위아래 이렇게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드론 연소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동그란 형태면 더 좋겠죠. 원반 형태가 그러면 사방으로 이렇게 쏘는 지금의 전투기 형식은 앞으로만 가게 되기 때문에 동그란 형태거나 이렇게 하면 전후자가 어디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쪽 엔진을 끄면 이쪽 방향을 추진을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방향을 추진하면 이쪽으로 가고 위에 것을 추진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서 추진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공기까지 딱 쌓으면 초공동 원회처럼 마찰력이 없어져 가지고 중간에서 딱 가다가 직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한 압축 공기를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주거나 압축 공기를 가지고 노즐을 오른쪽 왼쪽으로 해갖고 왼쪽으로 못 가게 왼쪽으로 가고 싶다 오른쪽으로 브레이크를 걸어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 브레이크로 가가지고 압축 공기로도 각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술은 다 제 기술 구조예요. 잠수함에도 쓸 수 있고 배에도 쓸 수 있고요. 모든 부분에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이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에이사 레이더도 제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에이사 레이더도 그 하나의 전파 방식이 아니라 이게 복합 전파 부분입니다. 하나의 전파가 가운데 굵은 게 하나가 있다가 양쪽에 좀 각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공간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좌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운데 있는 전파가 전력을 좀 강하게 공급해주고 멀리 가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조명에서도 제가 쓰일 수 있는 기술이고 다른 데에서도 다 쓰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서로 틀린 전파를 같이 묶어서 하면은 멀리 강력하게 적기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럼 여기 3개만 가능하냐? 아니면 5개도 가능, 6개도 가능합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대중서의 전파를 가운데 넣고 양쪽에는 통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2개의 동일한 전파를 놨다고 생각합시다. 대중서라는 것은 서로 파형이 틀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위 파형 틀린 것끼리는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양쪽의 사이드로 그래서 보좌해주는 하나의 통로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부목 현상, 이게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5개 전파를 쌌다고 합시다. 그럼 훨씬 더 강력한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많은 전파 조합이 가능하고요. 수많은 전파, 신호로도 영상 신호나 음성 신호로도 사용할 수, 통신 신호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공격으로도 출력을 증폭시켜 놓으면 공격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는 제 구조입니다. 휴대폰에도 들어가고요. 이런 방식이 오키토키 방식의 여러 가지 전파를 이렇게 비밀 조합이죠. 수많은 전파의 비밀 조합을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전파 묶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밀 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십 개, 수십 개, 수만 개 전파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동적인 전기를 만들어내듯이 이것도 파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A사 레이더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레이저 소자 부분은 그럼 뭐 그 소자가 이제 크기가 똑같잖아요. 예전 지금까지 대중소 이렇게 서로 틀리게 만들면 수많은 미니 구조로 숫자를 많이 내린 같은 면적 안에 많이 들어간다. 그럼 팀별로 뭘 쏘면 된다. 3개나 4개, 5개, 10개 팀별로 묶어가지고 쏘면은 작은 거라도 그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틀리게. 이게 TV 이제 액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스마트폰 액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 서로 그렇죠. 소자의 크기를 입자의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안정적으로 만들어 어떤 것은 틀리게 배치해서 수없이 많이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늘리는 기술입니다. 나는 레이더 소자 안에도 그렇죠. 하나 이제 안테나 구조가 있다 그러면 안테나 구조가 10개 큰 거 10개 들어갈 바야 100개, 1000개 미니라도 아주 미니 구조라도 작은 크기라도 숫자를 많이 해놓으면 그것이 이제 많은 전파를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갖다 몇 개 그룹으로 묶어서 쏘면은 그렇죠. 그거 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강한 전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약한 전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세미한 전파를 영상 촬영할 때 도움이 되죠. 위성에서 알을 촬영한다든지 공중에서 공중을 촬영해서 저기를 디지털 영상 기술로 해가지고 그냥 지금은 이제 레이더가 가지고 이제 감지하는 방식이지만은 영상으로 구현을 하면 나중에 그 저기가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때 영상으로 전파가 되돌아오기만 한다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걸로 이제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군 탐지기를 만들 수 있다. 적외선 전파도 서로 파형이 틀린 걸 쌓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적외선 또 이렇게 감지 형태로 이렇게 넓게 펼쳐갖고 쏠 수도 있고 적외선도 서로 출력이 특히 파형이 틀린 것을 쌓아가지고 그걸 강력히 쏘면 적을 공격해서 태우는 구조. 지하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웨이브 그 영상 출력할 때 이게 TV 전자비임에서도 보다 신호 숫자를 제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많이 신호 숫자를 늘리게 전자비임 숫자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니 구조의 작은 신호를 송출할 수 있는 신호를 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늘리면 그것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TV 안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구리 방막과 반도체다 그러면 구리 방막 광섬유가 같이 들어간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구리 방막을 정기적인 신호로서 구리 방막을 사용하고 입자를 굵기를 틀리게 광섬유를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해서 그걸 두 가지를 섞어서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선과 무선이 둘 다 가능하다. 이 기준은 이제 제 기술에 해당하는데 TV 안에도 들어가고 모든 기판에는 이 기술이 광섬유와 정기적인 신호 구리방막 이런 것들이 구리적인 어떤 도선이 같이 들어가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이 하도 많아서요. 제 기술의 이제 핵심적인 기술은 다 이런 게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뭐 전파를 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굵기가 틀린 그런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통신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하나의 휴대폰에서 파형이 틀린 서로 굵기가 틀린 파형이 틀린 전파를 여러 개 묶음으로 해서 수십 개의 전파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통신을 하자. 그러면 하나의 통신 전파 방식으로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의 도로를 통해서 어떤 목적지를 가는 게 낫겠습니까? 10개의 도로를 통해서 10개의 도로를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정체 현상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10개의 전파를 만들고 20개의 전파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수많은 100만 가입자다 그러면 그 신호를 서로 이렇게 수요를 분산시켜주면 엄청 빠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가입자도 분산시킬 수 있고 또는 어떤 채팅 아니면 그 게임 그다음에 그 뱅킹 그다음에 뭐 쇼핑 어떻게 수많은 목적별로 이 전파를 분할할 수 있고요. TV 방송국처럼 이런 주파수를 통해서 TV 방송을 아예 그냥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방송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신 구조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고요.
통신의 형태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형태가 아니라 간단히 신호를 서로 파형이 틀린 것만 구성하면 되잖아요. 파형이 틀린 것을 묶음으로 어떤 걸 전파를 썼는지 모르요. 군에서 이제 비밀 통신으로 마이크 스피커가 있어서 같이 통신할 수 있는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수시로 그래서 주파수를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쓸 수 있다. 네. 그냥 휴대용으로 경호원들도 쓸 수 있고요. 경호원들 귀에 넣는 것으로 되게 쓸 수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블랙박스에도 들어가고 현관 비디오판에 또는 CCTV에도 들어가고요. 그것이 서로 간에 전송이 가능하면 뭐 그 컴퓨터 집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받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TV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유선 포트와 무선 포트를 통해서 CCTV가 4개, 8개잖아요. 그걸 갖다 수십 개의 구조로 그냥 포트 방식으로 꽂자 이렇게 돌리지 말고 그냥 뽑자 전기하는 것처럼 컴퓨터에 꼽는 식으로 해갖고 꽂자 해서 수십 개, 20개, 30개를 만들어내자 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컴퓨터에 연결해서 채팅처럼 이렇게 뭐 지금은 뭐 모니터가 8개짜리면 다시 또 모니터를 또 구해오는 이게 너무 좀 멍청한 방식이다. 그냥 채팅 수백만 가입자도 채팅을 소화하는데 영상으로 통화하는데 그래서 컴퓨터 연결을 해가지고 유선이다 그러면서 20개, 30개, 40개, 100개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결합해서 해놓자 그런 방식을 제안. 유선 포트 그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끼리도 그 포트에 꽂으면은 컴퓨터끼리도 그 어떤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산에 통신망을 구축할 수 컴퓨터끼리 연결해서 그렇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통제되는 데서 채팅처럼 해서 관리는 채팅 프로그램처럼 해서 관리하면 채팅 프로그램 수백만 가입자 들어오잖아요. 근데도 모니터 그러니까 수백만 모니터를 50개 막 배치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것을 채팅 유튜브도 그러잖아요. 유튜브도 수많은 영상이 있는데 하나의 모니터로 보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왜 CCTV만 이러냐라는 거죠. 이런 것도 유선 포트 또는 무선 포트 이것을 서로 무선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그것을 무선으로 서로 신호를 왔다 갔다 수신 구조, 통신 구조, 수신하고 송신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또 무선 포트로 해서 하나의 중앙 통제 장치로서 뭐 군이 이제 작전할 때 무선 이거를 갖고 가가지고 사방대 CCTV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그래서 한 군데서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집 안에서나 건물 안에서도 또는 공장 안에서도 수십 군데 무선으로 선을 유선이냐 무선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중앙 통제 장치는 똑같다. 무선 포트냐 아니면 유선 포트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다시 그것을 하나의 컴퓨터로 꽂아주기만 하면 돼. 노트북 컴퓨터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건 그렇죠. 비행기에서도 쓸 수 있는 거겠죠. 비행기에서도 서로 간에 비행 편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동호회 이런 데서도 그렇죠. 경호원들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을 묶어준다. 개념인 것이. 이런 부분도 제 기술이 워낙에 많아서 그다음에 골프공 홈처럼 홈을 파주는 기술이 주방 냄비 같은 데 들어가요. 후라이팬 주방 냄비 안에 골프공 홈처럼 홈을 파주면은 열이 굉장히 강하게 들끓습니다. 회전도 잘 일어나고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뚜껑은 유리 뚜껑이라 했을 때 이중 유리 뚜껑을 해서 압력을 증폭시켜서 빨리 끓여내는 음식도 맛있어요. 그럼 여기 원형 홈을 대중소 형태로 서로 사이즈로 틀리게 할 수 없을까?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강력하게 끌어오릅니다. 같은 열을 사용했을 때 전제 가스레인지든 아니면 전기레인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로 하든 가스로 하든 동일하게 열을 강하게 증폭시켜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 주방냄비 부분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런 기술이 이제 어떤 보일러 기술이다. 그럼 보일러 기술에도 이렇게 안에다 원형 홈을 파줘가지고 물을 끓이는 데 사용되겠죠. 물을 끓이는 방식에도 이렇게 홈을 파줘서 할 수 있다. 또는 유압기, 모든 이렇게 자동차 브레이크 액상이다 그러면 액상 이렇게 미는 구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안쪽으로 원형 홈이든 사각 홈이든 파주세요. 그러면 강력하게 이렇게 힘이 증폭됩니다.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각 구조로 해가지고 안에 뾰족하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든 이런 구조도 되고요.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홈을 파서 힘을 증폭시킨다의 개념이 제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 부분에 들어간다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 페달 부분에도 원형 홈이 됐든 이게 홈을 파줘서 들어간다. 그러면 강력하게 증폭된다. 이 개념. 이런 모든 유압기에는 이 기술이 다 들어간다. 그다음에 골프공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골프공도 골프공 홈처럼 해서 헤드 부분, 공이 맞는 부분에 원형 홈을 파주면은 원형 홈이나 사각홈이나 상관없는데 저는 원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파줘서 장타를 날리는 기술 또는 이렇게 골프 자료에 대난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매듭을 주면은 강력하게 장타가 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타이밍 벨트와 모든 산업의 벨트 있잖아요. 회전 벨트 부분의 밑부분에도 이렇게 골프공처럼 홈을 좀 파줘라. 원형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강력하게 타이트하게 또 훨씬 더 잘 돌아간다. 그럼 밑면을 좀 넓게 만들어줘. 윗면보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돌아간다. 이 벨트 구조 또는 볼 베어링 구조 회전 베어링 할 때 모양은 똑같이 원형이지만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이렇게 비스듬히 돌듯이 안쪽으로 비스듬히 돌게 무게 중심만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 돌아간다. 회전 베어링 기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중 냄비처럼 이게 이렇게 뭐 모든 건물과 모든 게 자동 이렇게 우리 집안의 베란다에 어떤 창들 이런 게 창호 있잖아요. 그걸 이중으로 유리창을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그렇죠. 그 냉난방이 잘 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아이스박스 같은데도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현관문이라든지 이런 베란다 구조에다 단열재를 넣거나 단열이 뭐 뽁뽁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단열재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판매를 한다. 예, 개념입니다. 단열재를 현관문 같은데 현관문이나 방문 같은 거 이런 것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 단열재를 넣어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네, 그것도 제 기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 기술 앞으로 또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제 기술을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기술을 좀 자꾸 도용하시는 분들에게 제 기술이라는 거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